자, 2단원입니다. 스텝 2. 학생들이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자꾸 나머지 정리라는 단어에 집중하고 나머지 정리를 푸는 방법, 집어넣어서 0이 된다에 집중하는데 사실은 항등식이라는 단어에 더 집중하는 게 맞아요. 항등식은 뭐죠? 왼쪽 식과 오른쪽 식이 같은 거고요. 거기에서 어떤 부분을 구하는 거죠. 원래 항등식의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개수를 구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나머지 정리는 나머지 쪽을 구하는 거죠. 나머지가 개수 하나가 아니라 예를 들면 1차식일 수도 있고 2차식일 수도 있으니까 그때 할 수 있는 방법은 식을 전개할 수 있어서 개수 비교를 할 수 있으면 개수 비교를 하는 거고요. 그게 어려운 상황이면 숫자를 대입해서 수치 대입법을 하는 거예요. 물론 수치 대입법이 되기만 하면 훨씬 더 간편해요. 그쵸? 왜냐면 딱 집어넣었을 때 그냥 식들이 다 정리돼 버리고 막 없어지고 이러니까 되게 편한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에 항상 집중을 해야 돼요. 학생들이 맨날 집어넣어서 식이 되게 간단하게 나오니까 그게 마치 이번 단원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단원의 단원명은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고 항등식이라는 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야 2단계 문제에선 조금 더 이제 포커스를 잘 잡을 수 있어요. 자, 먼저 그러면 요 항등식에서 A, B를 구해야지만 되는 상황일 것 같아요. 물론 F-1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fx를 진짜로 구할 건가? 물론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A, B를 구하는 게 먼저겠죠. A, B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6차식이라고 놓고 전개하는 건 너무 어리석은 짓이고요. 그쵸? 얘를 구하지 않고, 그러니까 얘 나누기 얘를 하지 않고, 얘를 구하지 않고도 A, B를 구할 수 있어요. 왜? 여기가 0 되는 값이 두 개가 있어서. 그쵸? 0하고 1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x에다 0 집어넣고, x에다 1 집어넣어서 식을 만드는 거죠. 그쵸? 네. 그러면 A, B 값이 나온다. 자, 그러면 0 집어넣어 볼게요. B는 5. 그냥 끝났어요. 그냥 B가 바로 나오네요. 됐어요? X에다가 1 집어넣어 볼게요. 1 더하기 A 더하기 B는 3 이렇게 되겠네요. B가 5라고 했고요. A는 뭐냐?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 식은 X의 8제곱 마이너스 3X의 세제곱 더하기 5가 X제곱 빼기 X fx 마이너스 2x 더하기 5인데 f-1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fx를 진짜로 이걸 넘겨서 얘를 나눠서 fx를 구할 것이냐? 그렇게 구하지 않을 거예요. 굳이 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얘만 구하면 되니까 이 식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 거예요. 됐습니까? 진짜로 fx를 구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겠죠. 그럼 구하면 되죠, 그때는. 근데 지금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이 식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2가 될 거고 얘가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2배의 f-1이 2가 돼서 얘는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됐어요? 간단한 구조죠. 이 정도 구조는 얘가 2단계가 된 이유는 스텝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2단계가 된 거지 문제 자체가 어려울 거는 없어요. 자, 얘는 x, y, z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x 더하기 y 잘못 썼네. y 더하기 z는 0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야 되고 그럴 때 여기가 0, 여기가 0, 여기가 0이 됩니다. 그래야지만 x, y, z가 어떤 값을 가지더라도 이 식이 성립하는 거죠. 그쵸? 네, 끝이에요.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제 연립방정식이 나올 겁니다. 근데 얘는 x, y, z가 알아서 움직이죠. x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y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썼지만 얘는 x, y에 대한 항등식이지만 x, y가 무슨 관계가 있어? 저런 관계가 있어. x 빼기 y는 1이 돼야 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x가 정해지면 y는 그냥 고정이 돼. 반대로 y가 정해지면 x는
그냥 정해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얘는 한 문자로 나타내서 x에 대한 항등식으로 나타내던가 y에 대한 항등식으로 나타내야지 얘는 xy에 대한 항등식은 아니다. 왜? xy가 서로 저관계 때문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변수가 아니에요. 됐습니까? 네. 그러면 쟤는 a 더하기 bx 더하기 b 빼기 2a에 y를 바꿀게요. x 빼기 1. 얘를 정리해보면 a 더하기 b 더하기 b 빼기 2a x 그 다음 더하기 b 빼기 2a 아니다 요 마이너스 1이니까 얘까지 이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a 더하기 2bx 플러스 2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9는 0. 네. 얘가 0이고 얘가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저 xy가 아니라 yx로 바꿔치기 하면 x에 대한 항등식이구나. 됐어요? 네. 105번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얘는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이 형태도 그냥 문제를 하나 외워놓는 게 편하기는 한데 얘가 x, y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데요. 그걸 식으로 나타내면 얘가 k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됐어요? 같은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x, y가 막 변할 때 어떤 상수값을 갖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이 식하고 이 식이 어때야 되냐면은요. 비율이 같아야 돼요. 몇 배, 그러니까 얘를 몇 배 한 개 얘가 되거나 얘를 몇 배 한 개.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이런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됐어요? 가비에리가 아니고 요거와 요게 항상 일정한 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얘랑 일정한 비를 갖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렇게 했을 때 이 직선과 요렇게 했을 때 이 직선이 사실상 똑같은 직선인 거야. 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거꾸로 이렇잖아. 너 이 직선과 이 직선이 해가 무수히 많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예분의 예, 예분의 예, 예분의 예가 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말은 거꾸로 말하면 뭐야? xy가 어떤 값을 가지든 성립한다라는 뜻이잖아. 똑같은 말인 거지 사실은. 이게 항등식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뭐 이런 뜻이기도 하고 x, y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다 라고 얘기하면 이제 얘를 풀어보면 얘가 일정한 값을 갖는데 그러면 이걸 식으로 풀면 서술로 풀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를 다 이쪽으로 넘기면 2-kb 마이너스 6 빼기 3k 더하기 a-5k 맞나요? 됐어요? 그러면 얘가 0이고 얘가 0이고 얘가 0이다 라는 말인데 이게 이 식에서 이걸 k라고 놓으면 2는 bk이고 마이너스 6은 3k이고 a는 5k이다 라는 말인데 똑같은 말이죠 지금. 그쵸? 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서술을 하라고 하면 이렇게 넘어와야 될 것이고요. 그쵸? 이 문제가 무슨 뜻인지 알고 있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해서 a, b를 구해버리는 거죠. 됐습니까? 네, b는 마이너스 1일 거고요. a는 마이너스 10 뭐 이렇게 되겠네요. 됐어요? 네, 끝. 넘어가겠습니다. 다항식 얘에 대해서 얘가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대요. 쟤는요, 저 왼쪽에 얘는요, f2-x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a-2x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얘가 네, 이렇게 된다. 이런 뜻이죠. 여기까지 해서 끝났어요? 네, 저 두 번째 줄을 그냥 수식 그대로 쓴 겁니다. 됐나요? 네,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첫 번째, 왼쪽을 전개한다. 전개해서 그냥 개수 비교를 한다. 두 번째, 어떤 특정한 값을 집어넣어서 값을 찾는다. 근데 특정한 값을 집어넣는다고 해도 이쁜 값이 별로 보이지 않아. 그치, 2분의 a를 집어넣는다고 해도 이 식이 뭐 그렇게 이쁜 것도 아니고요. 얘는 그냥 전개를 하는 게 솔직히 속 편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근데 전개가 조금 아이, 그 정도는 해야지 뭐. 그 정도는 해야지 뭐. 2분의 A 넣으면 좀 a를 넣어볼까요? 2분의 A 2분의 a를 넣어볼까요? 아우, 그거 되게 하기 싫지 않냐? 여기가 지워지니까 예를 들면 x에다가 2분의 a를 집어넣어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0, 0이죠? 5는 여기다 2분의 a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세제곱. 여기는 a 제곱 마이너스 2분의 ab 더하기 c. 근데 뭐 이것만 가지고 지금 뭘 구하기가 되게 그런 상황이잖아. 지금 a만 남는 게 아니어서 변수가. 그래서 이게 이 수치 대입을 할 땐 집어넣어서 변수가 하나 정도만 남게 만드는 게 목표야. 그리고 차수가 좀 낮아야 되는데 이게 너무 지저분해. 그러니까 차라리 얘는 아우, 이거 마음에 안 든다. 이거 2차 항은 이거 제곱이니까 플러스 거기다 3 공식에 3 있거든. 12ax 제곱. 그쵸? 얘는 마이너스 요거 한 번 이거 두 번 곱하고 3 있으니까 이건가요? 맞아요? 맞아요? 좀 되게 좀 귀찮지만 연습하셔야 됩니다. 됐죠? 얘는요, 차수 높은 거부터 4x제곱 마이너스 2니까 8x제곱 마이너스 4ax 이거 하면 플러스 8ax a제곱 됐습니까? 더하기 5 그러니까 12a 빼기 8 여기 얘가 4가 돼야 되고요. 마이너스 6a제곱 더하기 8a가 b가 돼야 되고요. a세제곱 빼기 2a제곱 더하기 5가 c가 돼야 됩니다. 여기서 a가 나오니까 오히려 이 문제가 더 쉽죠. 이렇게 전개를 하면. 됐나요? 네. 항등식에서 항상 두 가지 전개할 것인가, 개수 비교법을 쓸 것인가, 수치 대입법을 할 것인가 빨리 판단해서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됐습니까? 네. 얘는 미지수 두 개고요. 1, 2 집어넣으면 딱 좋아 보이는데요. 그쵸? 그쵸? 이거는 왜냐면 미지수가 a, b 두 개밖에 없고요. x에다 1, x에다 1하고 2를 딱 집어넣으면 a, b에 관한 식이 두 개 나오니까 a, b를 구하든지 이거 아마 곱셈 공식 형태로 나올 것 같아요. a, b가 얼마고 a 빼기 b가 얼마다 라고 했을 때 곱셈 공식 형태로 해서 저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될 겁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fx를 2x 세제곱 빼기 6x 제곱 더하기 5x로 나누었더니 몫이 있고 나머지가 얘래요. 자, 두 번째 똑같은 fx를 x제곱 빼기 3x 더하기 2분의 5로 나누었을 때 몫이 있고 나머지가 4x 더하기 b일 때 a, b의 값을 구하시오 이런 얘기네요.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요? 학생들이 자꾸 집어넣을 생각하는데 이게 인수분해가 되나 안 되나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할 것 같은데 그쵸? 그것보다 저는
이 식하고 이 식의 관계가 바로 보여야 돼요. x도 2x x제곱 빼기 3x 더하기 2분의 5 이렇게 되네요.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이 식에서 얘는 묶여 나올 거고요. 그쵸? 지금 이제 얘로 나눴을 때 얘도 얘로 나누면 얘로 나눠볼게요. x제곱 빼기 3x 더하기 2분의 5로 나누면 얘 나누기 얘를 하면 몫은 마이너스 2라는 건 분명해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얘예요. 됐어요? 근데 그 나머지를 여기서 쓸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6x 빼기 5잖아요. 그러면 그걸 여기다가 마이너스 4x 더하기 b를 해도 되고요. 우리가 지금 이걸 내 마음대로 붙여줬으니까 뭐 이렇게 써도 되겠죠. 됐어요? 네. 이 부분이 얘하고 똑같습니다.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요 식변형부터 어려워져요. 얘랑 얘가 똑같은 식인데 여기에 요게 들어있으니까 얘를 얘로 나누어서 몫을 찾아내고 나머지를 이렇게 쓴 거야 지금. 그러면 요 식에서 그 2x q1x 빼기 2가 바로 q2가 되는 거지. 그리고 요 나머지가 요 부분이 되는 거지. 따라서 마이너스 6 더하기 a가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5 플러스 7이 b가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혼자 연습해 보셔야 돼요. 혼자. 답지는 여기를 이렇게 안 만들고 얘 더하기 요 부분의 나머지가 얘다라고 써서 아마 마이너스 4x 더하기 b라고 써서 이 식을 다시 전개하면 얘가 된다. 이 식과 이 식이 같다. 이렇게 썼을 것 같아. 답지는. 됐어요? 답지 보고 헷갈리지 말고 자기가 좀 충분히 풀어보고 연습을 좀 하십시오. 넘어갈게요. 요런 류의 식변형들이 이제 요 나머지 정리단원에서 제일 어렵거든요. 자, 이번에는 3차 식이라고 줬어요. 그러면 얘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대요. 그 다음 얘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자, F0이 1이에요. F1의 값은 뭡니까? 뭐 이런 문제예요. 어떻게 할까요? 이 식을 먼저 좀 다시 쓰면 이 식은 저 더하기 6은 이쪽으로 던져도 되겠죠? 얘랑이 지금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됐어요? 이거 어떻게 할래요? 저라면 저 Q1 이거 이제 뭐 수치 대입을 할 만한 게 보이지 않죠? 우선은요. 저라면 얘를 뭐라고 1차식이라고 쓰겠어요. 그래서 3차식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냥 얘를 ax 더하기 b라고 놓고 얘를 cx 더하기 d라고 놓을 거예요. 근데 사실 누가 봐도 이 c하고 a는 똑같지 않나요? 왜냐면 ax 세제곱 cx 세제곱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그냥 똑같이 맞춰도 돼요.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쓸 거예요. 모르면 cx 더하기 d라고 하면 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식을 전개해 봤더니 ax 세제곱 더하기 ax제곱 a 더하기 b F0은 2를 먼저 쓸까? 그냥 갈게요. x제곱 더하기 이번엔 1차 a 더하기 bx 네, 이렇게 되죠. 얘가 2라는 얘기네요. F0은요 여기다가 0 집어넣은 값이에요. b는 2예요. 됐습니까? 네, b는 2고요. 그 다음에 얘를 전개해보면
ax 세제곱 더하기 2a 아니야 2차식은 얘밖에 없네. cx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2c 빼기 6. 네. 얘랑 똑같습니다. 자, 이제 b가 2라는 건 찾아냈고요. 그럼 얘는 a 더하기 2가 c고요. 얘는 a 더하기 2가 2a예요. 아, 여기서 a가 나오겠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c도 찾을 수 있죠. a, b, c를 다 찾았습니다. 따라서 뭐 a, b, c까지 다 찾을 필요 없는데 a, b만 찾으면 요 녀석이 fx라는 걸 알 수 있죠. 됐어요? 이 식과 이 식이 같다. 항등식이에요. 식을 같게 놓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세요. 학생들이 나머지 정리를 막 연습하다 보면 나머지 정리는 푸는데 오히려 이 항등식을 못 풀어요. 더 원시적이지만 더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식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항등식은 그것 중에서 특이한 형태를 가지는 애를 빨리 풀기 위한 기법을 하나 외우는 거에 불과해요. 됐습니까? 됐어요? 네. 그래서 나머지 정리에 너무 포커스 맞추지 마시고 항등식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디까지 가냐? 예, 많아요. 여기 되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 얘는요, 이거 되게 쉬워요. 왜냐면, 이거, px 더하기 qx, px 빼기 qx, 이렇게 되는 거 보이시죠? 네, px 더하기 qx를 얘를 넣어서 이쪽으로, 이거 인수분해가 아마 되지 않을까? 3, 1, 5, 그쵸? 그러면 px 빼기 qx가 저 3x 더하기 1을 날리면 x 빼기 5네. 됐어요? 네, px 더하기 qx와 px 빼기 qx가 있으니까 저 두 식을 연립하면 아니면은 여기다가 그냥 2 집어넣으라는 문제구나. 마이너스 3이네 그냥. 그쵸? 아니 구하라는 게 이거여서. 그래서 나는 px, qx를 구해야 되나라고 생각해봤는데 그냥 구하라는 게 이거여서 마지막 문제는 되게 쉬워졌어. 그냥 여기다가 이넣으면 끝나는 문제네. 그쵸? 네. 자, 얘는요 표현이 되게 어려운데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표현이에요. 2x 빼기 1의 세제곱이 a의 p3라는 건 x 빼기 1, x 빼기 2 b의 x 빼기 1 c의 x 더하기 d 여기까지 됐어요? pnx가 x 빼기 1, x 빼기 2 이렇게 가서 몇 개를 쓰는가 n개를 써라 라는 뜻이에요. 그쵸? 됐습니까? 그러니 저 a 오른쪽에 있는 p3x는 a 빼기 1, a 빼기 2까지 쓰는 거죠. 됐습니까? 네. 네, 이런 상태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걸 전개한다는 건 너무 귀찮은 일이고요. 이건 누가 봐도 0 집어넣으면 d가 나올 거고요. 그쵸? 1 집어넣으면 c를 구할 수 있을 거고요. 2 집어넣으면 b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됐어요? 이제 a를 구하기 위해서 뭐 마이너스 1 같은 뭐 어떤 아무 숫자나 조금 더 이쁜 숫자를 하나 더 집어넣으시면 아니면 a는 그냥 누가 봐도 8이라는 거 보이죠? 그쵸? 왜냐면 3차항이니까. 그쵸? 네. 그렇게 해서 a, b, c, d의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 됐어요? 네. 수치대입법의 아주 대표적인 문제를 보여준 겁니다. 자, 이번에는 자, 얘를 전개해서 A, B, C, D D도 아니네. D도 아니네. 이거 뭐야.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E 뭐야.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E? 와,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뭐 어쨌든 네, 얘를 구하래요. 네, 여기까지 됐습니까?
우리가 왜냐면 자, 첫 번째 이걸 다 전개해서 구하자라는 건 너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문제 취지는 아닐 것 같죠. 뭐 그렇게 구할 수 있으면 구해도 좋지만 우리가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거 A하고 F 구할 수 있고요. 그렇죠? 솔직히 우리 교과서에는 안 나오지만 B하고 E도 따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안쪽까지. 그 다음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 더하기 F도 구할 수 있고요. 뿔뿔뿔뿔뿔 돼 있는 거. 뿔 돼 있는 것도 구할 수 있죠. 그쵸? 그래서 또 뭐도 구할 수 있냐면 A 더하기 C 더하기 E도 구할 수 있고요. B 더하기 D 더하기 F도 따로 구할 수 있어요. 그쵸? 이해되시나요? 네. 얘를 구하래. 이거 뭐야 이게?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걸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A 더하기 C 더하기 2를 한다는 거예요. A 더하기 C 더하기 2를 하고 B를 따로 구하라는 거죠. 아, 더러운 문제입니다. 진짜 그런. 아니 그러라는 문제잖아. 아니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예를 들면 자, F를 구하고 그러니까 다 더한 다음에 F랑 D를 빼도 되잖아. 근데 D는 훨씬 안쪽에 있는 거니까 B보다 훨씬 구하기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항상 맨 바깥쪽이 구하기가 쉬워. 그러니까 차라리 A, C, E를 구하고 B를 따로 구해서 더하는 게 쉽지. 이걸 A, B, C, D, E, F에서 F도 되게 구하기 쉽지만 D를 구하기가 되게 불편해요. 되게 어렵다고요. 됐어요? 항상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와 너무한다. A, C, E 더하기 B 이런 개념이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이게 답지가 나 어떻게 했을지 되게 궁금한데 답지가 만약에 이걸 생으로 전개해서 했다면 양아치 어리석은 자 그치? 근데 이렇게 했을 것 같아. 근데 왜냐면 내가 왜 답지가 왜 궁금하냐면 B를 정말 따로 구하는데 B를 구하는 방법을 얘가 설명했을까가 궁금한 거야. 됐어요? 이게 우리는 설명할 수 있지. B를 구하는 방법을. 근데 너무 어려울 것 같아. 이거 그냥 다 전개했을 것 같아. 거기다 또 얘가 이쁜 애가 아니어서. 됐나요? 네, 왜냐면 이게 똑같은 5제곱이라면 B를 구하는 방법을 설명하기가 좋은데 이게 불편해서 내 생각에는 그냥 다 전개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아, 이게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B만 구하면 돼요. B만. 그렇다고 이걸 A 따로 구하고 B 따로 구하고 C 따로 구하고 E 따로 구하는 건 좀 너무 어리석은 짓인 것 같고 어쨌든 B가 4제곱이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8X의 세제곱이 있고요. 여기까지만 구하세요. 마이너스 이거 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 여기까지만 쓸게요. 그 다음에 얘는 X제곱 플러스 2X 여기 안 쓸 거예요. 그러면 B만 따로 구하면 아니야 미안해 4제곱이잖아. 16 빼기 12죠. 얘는 4예요. 여기까지는 찾아내셔야 돼요. 됐어요? 그 다음 ACE는 쉽게 구할 수 있어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 더하기 F 얘는 얼마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다 1 집어넣은 거거든요. 1 집어넣으면 4고요. 마이너스 A 더하기 B 빼기 C 더하기 D 빼기 E 더하기 F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거거든요. 얘 때문에 0이 되는군요. 그러면 AC를 구하려면 빼야 되죠. 얘 빼기 얘를 하면 2배의 ACE는 2입니다. 그리고 B는 4예요. 답은 6이에요. 됐습니까? 하나하나 구하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실제로 이게 경희고등학교에서 이런 문제들이 나온 적이 있어요. 물론 여기를 그때는 어떻게 줬었냐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2차식의 5제곱 정도로 줘서 10차로 만들었었고 그때 홀짝과 여기 아니야 이게 뭐 예를 들면은 이것도 하나 있었던 것 같아. 뭐 이러면 여기가 이랬던 느낌이야. 그럼 이게 15차식 정도 되는데 예를 들면 얘는 이렇게 돼 있으면 5차 미만은 없지.
5차 미만은 없어요. 왜냐면 얘 때문에 무조건 5제곱 이상만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그 문제를 냈던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아이디어는 조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조금 어렵게 나올 수 있어요. 네, 얘는 설명했습니다. A0하고 A12는 되게 쉽게 구할 수 있고요. 2번은 방금 했죠. 1 넣고 마이너스 1 넣은 다음에 한 번 더 하고 한 번 빼고 하면은 됩니다. 오히려 이거 A1하고 A11을 구하라고 요구하지 않으니까 사실상 쉬운 문제예요. 이 정도면. 됐습니까? 네. 여기는 맞죠? 이거는 어떻게 구해요? 여기가 1이 되게 마이너스 1이 되게 만들면 되는 문제죠. 그쵸? X에다 뭘 집어넣을지 생각하고 얘는 A0만 따로 구해서 사실 여러분 A0는 어떻게 구합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식에서 A0부터 A1까지 다 더하는 건 X에다 마이너스 1 넣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A0를 빼야 되는데 A0는 어떻게 구해요? X에다 마이너스 2 넣으면 그게 A0죠. 그쵸? X에다 마이너스 2를 넣어서 저 앞을 다 날려버리면 A0가 나오죠. 그래서 A0를 빼줘야 돼요. A0가 지금 1026. 그쵸. 오히려 A0가 되게 큰 수예요. 조심해야 돼요. 네. 그래서 구조적으로 좀 해석을 해야지 이걸 수로 해석하면 너무 어려워요. 됐어요? 네. 한번 연습해 보십시오. 네. 우선 여기까지. 나머지 정리 전까지. 네. 한번 풀어보세요.